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권대우입니다. 예, 제가 원래 저희들끼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누가 무슨 발표를 할까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독일에 여름에 가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것도 테마를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돼서 저도 이제 엄격하게 맡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고요. 제가 이제 그 김한나 선생님이 좀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더 무거운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눌러야 되나? 예. 저는 독일에서의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그리고 제 이제 개인적인 방점은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성형 AI, 특히 이제 챗 GPT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대형 언어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특성을 어떻게 이제 잘 창의적으로 연결시키냐 하는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미래적인 우리가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제 이제 추가적인 연구도 그 방향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동화와 어느 정도 다를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차를, 오늘 또 뭐 그러니 차를 이제 가지고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반복적인 일정한 정보나 이제 자극이 있으면 센서가 미리 주어진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런 단순한 단계를 넘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의 결과로 스스로가, 즉 프로그래머가 지시하지 않은 추가적인 어떤 얘기를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지영 교수님이 챗 GPT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이제 연결성, 매개 변수라 그러죠. 매개 변수를 얼마나 더 많이 수집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버전이 올라가고, 그 많은 매개 변수를 연결해서 표현을 다시 이제 만들어주는 그 이제 능력이 정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그 도구가 또 우리 전혜정 교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림마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림마저 그려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창작자, 예를 들면 어떤 소설을 만든다, 조그만 꽁트를 만든다, 조그만 그림을 그린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큰 효율성을, 이펙티브를 이제 주느냐 하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우리가 전혜정 교수님이 그 보여주신 대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백업이 나오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시인이 시를 한 편 쓰는데, 제가 이제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한 문단 쓰는데 자기가 사흘 걸렸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문열 씨가
자기 집에 침실이고 뭐 건너방이고 다 이렇게 테이블을 두고 앉아서 도저히 구상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방에 가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창작자들이 창작을 짜내는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술술술 넘어올 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GPT는 전혀 어려운 점을 몰라요. 그냥 나옵니다. 그냥 전기만 열심히 공급해주면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오는 아웃풋이 마음에 들고 좋은 경우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설계하는데 설계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버리는 거죠. 근데 버리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다음처럼 이런 이제 사고가 터지면 이제는 원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며. 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물론 이 AI는 언어적인 표현을 하거나 시각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나 이것도 단순한 작동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한 내용과는 다른 상황을 위험하게 저질러 놓은 거죠.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이제 사람 죽었는데 누가 책임질, 위험의 원인이 누구냐. 자, 이제 AI라는 게 유용할 거냐 아니면 회피의 대상이냐 하는 문제에 이제 첫 번째 봉착하는 거죠. 네거티브한. 그럼 기계 고장이냐 아니면 이제 시스템의 오류냐. 시스템의 오류라고 본다면 그게 제조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관리자의 책임이냐.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지면 서로 핑퐁 게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제조자의 결함으로 넘어오면 설계자의 결함이냐. 그게 기본적으로 제작 결함, 이게 이제 법률적인 표현이죠. 제작 결함이냐 아니면 설계 결함이냐. 설계 결함이라면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머의 잘못인데 프로그래머가 소위 말하는 딥러닝을 통해서 가서 안 되는 영역을 열어 놓았느냐. 뭐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6개월 동안 연구를 시작.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자. 이런 얘기도 인공지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아는 분들이 한 제안이에요. 아주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전의 첨단에 앞장선 분들이 한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결국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나쁜 방향으로 진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6개월 동안의 멈춤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뭐 챗GPT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게 가진 워낙 큰 이제 효용성, 유익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면 이제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또 위험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인공지능 AI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럼 챗GPT 발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현격히 빨라져 왔다는 거죠. 지금은 이 속도가 더 어마무시하게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참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어서 독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일은 정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게 중요한가?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현재의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자체를 반드시 원하지 않고 변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오히려 더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상업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오픈 AI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자본이 투입돼야 되고 어마무시한 관리 비용,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합작이 필요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새로운 미래를 자기 영역으로 갖기 위해서 또 합작을 하죠. 이용자도 이제 증가됐지만 최근에는 이제 둔화되고 있다. 그게 이제 뭐 다른 영역도 있지만 인공지능, 특히 챗GPT에 가까운 영역에서 유용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이나 이용자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있지만, 방금 얘기한 그 다음에는 이런 경쟁자들이 이제 다음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이 생긴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이 사실은 챗GPT로 한정하면 언어적인 이제 스킬이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과제도 있지만 상업적인 굉장히 이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 상업적인 적용 가능성과 함께 제가 이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 특히 이제 한국어도 상당한 랭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AI 네이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소위 말하는 LLM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제 독일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결국은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기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로 고유한 표현을 할 수 있는 AI,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는 장기적으로 보면 네이버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을 수도 몰라요. 왜? 입력이 많으면. 그러니까 독일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챗GPT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챗GPT를 열심히 이용할수록 가장 큰 혜택은 챗GPT 스토어, 오픈에어가 갖는 것이다.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챗GPT 이용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이 챗GPT의 자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어떤 문화나 한국적인 논리나 한국적인 지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한국적 생성형 AI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쫙 정리해 보면, 뒤에서도 저도 걸렸군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많고, 부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이 환각이라고 생각해요. 환상. AI는 뭐 우리가 예를 컴퓨터에서 나온 데이터는 정확할 것이다는 거예요. 또 컴퓨터의 판단은 정확할 거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싸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컴퓨터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저작권 문제도 있고, 약간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런
with clean hands라는 그런 이제 전제로 그다음에 재판에서 이런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했다가 처벌받은 경우 네거티브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주된 과제는 독일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늦어서 좀 정리를 하면, 독일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폭발적인 인기는 일반적인 채팅의 영역에서 주어졌던 것이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네이버한테 물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듯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첫 번째 받은 인상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챗GPT를 믿고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첫 번째, 챗GPT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믿고 연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이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알려야 되고, 그래서 챗GPT를 이제 이용한 연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fault, 거짓이라고 시작하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연구자는 자기 연구를 냈는데 그 연구물은 이건 일단은 거짓이다는 전제하에 접근하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나 그 모든 사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든 이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두 번째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챗GPT는 LLM의 하나로서 표현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용한,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를 다 검증된 데이터만 이용하면 매우 효율적인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opportunity, chance와 리스크가 다 같이 있다는, 여러 매우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이제 미디어와 논문이 있는데,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분해야 된다. 연구 보고서에 표시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진실성과 관련해서는 챗GPT는 사람들이 믿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증되지 않으면은 일단은 믿을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등한시 달려, 우리나라에도 그런 논의가 있긴 하지만 챗GPT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연구하는데 에너지는 그 사람과 협업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막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함에 대한, 여기 이제 출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모델 조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그냥 소위 말하는 역할 분담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연구 작업을 지원해 주는, 또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위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게 이제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연구소의 이제 조사의 내용인데,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높은 신뢰도가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행정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고, 이 맨 아래에 매우 부정적으로 본 건 결국은 과학자들의 창의력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다. 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 1분, 2분 제가 생각하는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 유용한 도구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과학적 연구의 연구 진실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검증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챗 GPT로는 일단은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하면 챗 GPT가 스스로 예를 들면 학습 방법 중에 표현 방법 중에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 논증에 도달했는지 자료가 투입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 투입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진실성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이제 방식을 제안해낼 수 있거나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챗 GPT에 대해서 어떤 검증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추가로 투입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연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과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 법률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테마인데 소위 말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공익적 해결 방법이 없느냐,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느냐 하는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 가능한 이제 알고리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상업화가 불가피하면 유료화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유료화가 되고 있죠. 그 유료화에 따른 이제 책임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돈은 많이 내고 거짓 정보만 우리가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추가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부족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